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제9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뭐 어차피 열심히 일을 해도 10년, 20년 일을 해도 집은 못 구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질문을 드리자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혹시 주의하거나 유의해야 될 점이 있나 해서 질문 드릴게요. 집값이 참 많이 비쌉니다. 서울에서도 우리가 집을 구하려면 몇십 년 동안 일을 해도 사실 구하기 힘든 만큼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언젠가 우리가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되거나 아니면 또는 굉장히 좋은 임대차 물건을 발견을 해서 전세 계약을 만약에 체결하게 됐을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이제 계약 체결하기 전에 전화가 많이 와요. 나 오늘 집 보러 갔다 왔는데 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 있어? 하나만 알려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10이면 10명의 친구한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당사자 확인? 임대인 당사자 확인. 신분증이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제가 가장 먼저 해주는 조언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해봤어? 라는 질문이에요. 등기부 등본 혹시 어디서 연락하는지 아시나요?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치고 주소지랑 집원을 입력을 하면 누구든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건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세요. 그래서 중개업자가 보여주지 않으면 등기부 등본을 못 보거나 집주인이 안 보여주면 모른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돈은 조금 들죠? 그쵸. 한 1,500원 정도 비용 발생은 하는데 등기부 등본에 보면 그 집이 어떤 식으로 이제 권리관계가 변동이 됐는지 예를 들면 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대출을 받았는지 가압류나 가처분이 돼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등기부 등본을 보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중개업자한테 문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짜인가요? 저희랑 상담하는 거요? 등기부 등본 확인을 확인해 주는 거. 아까 제가 1,500원 정도 비용이 들어요. 아니요, 그냥 저희한테 상담해서 우리한테 보는 방법을 모르실 때. 저희는 전화로 간단하게 상담해드리는 것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 전화 주세요. 그리고 또 변호사님은 따로 해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제가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 우선 또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등기 우선 봐야 되겠죠. 네. 등기를 본 다음에는 현 상태에서의 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통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을 실제로 보러 갔을 때 그 상태의 모습을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으로 꼼꼼히 좀 남겨놓는 게 필요하다. 만약에 이런 그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이제 남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라는 거를 입증하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저희가 이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할 때 서로 이제 막 다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라.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사갈 집에 이미 벽에 금이 가여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임대인이랑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체크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계약 기간이 존속이 만료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나올 때 임대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네가 금 가게 한 거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하고 가라. 하자 보수하고 가라. 그러면 이미 2년 전에 계약을 할 당시에 목적물이 어떤 상태였는지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리 이제 집에 하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체크해 놓는 게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미리 사진을 다 찍어놓고 자기 이메일로 이 메일을 다 보내는 방법, 그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법적으로 따질 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 임대차 계약을 할 기간 동안 여기서 내가 진짜 살 수 있는 것이냐, 안전하게,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내 보증금 이거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크게 관심사는 그 두 개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좀 우선하는 권리들에 비해서 많이 이 순위로 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일단 간단히 보면은 일단 우리가 최소한 임대차 계약 기간 내 거기서 거주하는 거 끝나고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라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우 이런 조건을 갖추면은 제3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갖추어 놓는다면은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그 임대차 계약 보증금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경우 자신의 수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확정일자를 갖추어 놓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 중 일정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최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굉장히 거액이 들어가는 계약이고 누구에게는 일생 동안 벌어들인 그 평생 벌어들인 그 돈이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를 확인할 것,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볼 것, 그리고 그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놓을 것,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놓을 것이 되겠습니다. 그 대항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률적인 용어라서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원을 주고 전세를 살기 시작했는데 나는 집주인한테 이제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릴 수 있죠.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은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도 이 집에서 계속 살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돼요. 그게 바로 대항력이거든요. 근데 아까 민변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택에서 내가 살고 그 집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이 인정돼요.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임대차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또 얘기해 주신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하게 되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보증금은 경매 절차를 통해서 배당이라는 걸 받게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주민등록을 맞춰놓고 그 집에서 살면서 확정일자를 내가 만약에 받아놓는다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서 경매 절차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어요. 네. 오늘은 지금 변호사의 테크닉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어 보았는데 변호사님들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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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야.